노리스가 연습 세션을 완전히 지배하며 인터라고스 스프린트 폴 포지션을 차지했어요.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은 방역을 노리고 있지만 비예보는 있고 긴장감은 가득하고 챔피언십 흐름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 이번 브라질 그랑프리 혼돈이 예상됩니다. 이걸 놓치시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고 좋아요 누르고 하이프 버튼까지 꼭 클릭하세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전설적인 인터라고스 조제의 카를로스 파세 서킷에 도착했다고요? 포뮬러1 캘린더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레이스 주말 중 하나죠. 이 서킷은 1940년에 개장했고 포뮬러1에 처음 등장한 건 1973년이에요. 그 첫 우승자는 바로 브라질의 세계 챔피언 에머슨 피티팔디였죠. 인터라고스는 총 15개의 코너, 2개의 DRS 존, 그리고 71바퀴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서킷과는 다르게 이곳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건 드라이버들에게 다른 종류의 목 근육 사용과 좌우 밸런스가 중요한 코너들에 대한 정신적 적응을 요구해요. 겉보기엔 올드스쿨의 매력을 가진 서킷처럼 보이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곳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준비를 완벽히 하고 와도 이 트랙은 정밀함과 리듬감, 그리고 트랙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력을 요구하죠. 그게 없으면 드라이버들은 사소한 실수로 순위를 잃거나 더 나쁜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한때 인터라고스는 시즌 개막전이 열리는 장소였어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브라질 그랑프리가 시즌을 시작하는 경기였어요. 하지만 자주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지금처럼 시즌 말미로 일정이 옮겨졌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날짜가 바뀌었는데도 비는 여전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라고스는 타이틀 싸움의 명장면이 자주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어요. 결정적인 우승, 극도의 긴장감, 단일 포인트가 중요한 순간들, 챔피언십의 향방이 이곳에서 정해진 적도 많고 적어도 큰 영향을 받은 적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기록만 봐도 그렇죠. 4.30 9km의 이 서킷에서 가장 빠른 레이스랩 기록은 2018년 발테리 보타스가 세운 1분 10초 540이고 퀄리파잉 기준 최고 기록은 같은 해 루이스 해밀턴의 1분 7초 281이에요. 우승 기록으로 보면은 이 트랙에서 가장 많이 이긴 드라이버는 미헬 슈마허, 총 4번의 우승을 거뒀죠. 이만큼 인터라고스를 제대로 공략할 줄 아는 드라이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숫자예요. 이번 주말은 특별한 포맷이에요. 스프린트 레이스가 열립니다. 자유 연습은 단 한 세션뿐이고 바로 이어서 예선이 치러지죠. 그리고 인터라고스는 2021년 이후 매년 스프린트가 열린 유일한 서킷이에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브라질에서는 더 이상 스프린트 포맷이 열리지 않아요. 당신은 이 포맷이 아쉬울까요? 아니면 원래 주말 포맷이 더 좋다고 느끼시나요? 곰곰이 생각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인터라고스는 이 스프린트 포맷이 유일하게 잘 어울렸던 몇 안 되는 트랙 중 하나였거든요. 추월 기회가 많은 곳이니까요. 올해 피렐리가 선택한 타이어 컴파운드는 C2 하드, C3 미디엄, C4 소프트예요. 작년보다 한 단계 더 단단한 조합이라서 타이어 마모와 전략이 꽤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에 날씨까지 변수예요. 예보에 따르면 주말 내내 불안정한 기상이 예상되고 있고 비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2024년을 기억하시죠? 폭우와 함께 수많은 추월, 그리고 베르스타펜의 마스터 클래스가 있었던 그 경기요. 하지만 이번에도 꼭 비가 온다라고는 장담 못해요. 불안정한 날씨이기 때문에 흐리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엔 어떤 팀도 차에 새로운 업데이트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기술적인 새로움보다는 셋업, 사전 준비, 그리고 트랙을 빠르게 읽는 능력이 성적을 좌우하게 될 거란 뜻이에요. 단 하나의 변화만 있어요. 윌리엄스가 이번 그랑프리를 위해 특별한 컬러의 리버리만 준비해왔다는 것. 인터라고스에서 열린 유일한 자유 연습 세션이 시작되자마자 유키 스노다는 데시다 2라고 구간을 빠져나오다 차의 제어를 잃고 베리어에 충돌했어요. 그 충격으로 프론트 윙 일부가 부서졌고 결국 그는 바로 피트로 복귀해야 했죠. 이번 주말은 스프린트 포맷이라 연습 세션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트랙 위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드라이버들은 하드 타이어로 주행을 시작했어요. 서킷 파악과 세섭 조정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페라리는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고 끝까지 하드 컴파운드만 사용했어요. 반면 베르스타펜은 미디엄 타이어를, 일부 드라이버들은 소프트 타이어로 퀵랩을 시도했죠. 세션 마지막엔 랜도 노리스가 1분 9초 975로 타임시트를 가장 앞에서 마무리했고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어요. 그리고 니코 휠켄베르크가 깜짝 세 번째 기록을 냈습니다. 그는 인터라고스와 인연이 깊은데 바로 이곳에서
2010년 윌리엄스 데뷔 시즌에 생애 첫 폴 포지션을 따낸 적이 있어요. 이번 연습은 대부분이 셋업 조정과 롱런 주행에 집중한 세션이었어요. 주말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번뿐인 연습 기회니까요. 자, 의무적으로 미디엄 타이어를 착용하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스프린트 예선이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트랙에 나선 건 쓰노다였지만 연습 주행 때 사고의 여파로 아직 페이스를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노리스가 1분 9초 627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며 선두에 섰고 그 뒤를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가 이었어요. 윌리엄스는 전반적으로 고전했고 카를로스 사인츠는 마지막 랩에서 실수를 범하면서 결국 20위에 머물렀어요. 그와 함께 탈락한 드라이버는 19위 오콘, 18위 쓰노다, 17위 로슨, 16위 콜라핀토였습니다. 사인츠는 주말 시작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세션은 그에게 특히 뼈아픈 결과였어요. 예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페르난도 알론소가 1분 9초 330의 기록으로 깜짝 1위를 차지했어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바로 뒤를 이었고요. 하지만 페라리는 또다시 실수를 범했죠. 샤를 르클레르가 스핀하면서 옐로 플래그를 유발했고 루이스 해밀턴은 빠른 랩을 시작하지 못한 채 Q3 진출에 실패했어요. 결과는 11위. 자, 같이 탈락한 드라이버는 12위 알본, 13위 가슬리, 14위 보르톨레토, 15위 베어먼입니다. 맥라렌은 두 대 모두 톱3에 진출했고 메르세데스도 러셀과 안토넬리가 나란히 다음 세션에 진출하며 강한 페이스를 보여줬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인터라고스의 Q3에서 찾아왔고 그 결과는 올 시즌의 흐름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역시 랜도 노리스가 있었죠. 그는 마지막 랩에서 1분 9초 243을 기록하며 스프린트 레이스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이번 주말을 챔피언십 싸움에서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의 옆자리 선두주를 함께 차지한 건 키미 안토넬리. 불과 0.097초 차이였죠. 그리드 3위에 오른 오스카 피아스트리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지만 동시에 위협적이기도 해요. 타이틀 경쟁자 노리스가 앞에서 출발하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니까요. 안토넬리가 2위에 오르며 메르세데스가 다시 경쟁력을 되찾았음을 보여줬지만 이번 세션의 핵심은 노리스가 다시 흐름을 쥐었다는 거예요. 피아스트리는 두 대의 차 뒤에서 출발해야 하고 특히 인터라고스처럼 리듬이 빠르고 주저함을 용납하지 않는 트랙에선 스타트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전통적으로 이 서킷에서는 3위보다 앞줄, 특히 첫 번째 줄에서 출발한 드라이버가 우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70%가 넘어요. 물론 그건 메인 레이스 기준이긴 하지만 이런 통계는 선두에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줘요. 특히 이렇게 팽팽한 시즌 후반부라면은 더더욱요. 노리스는 그걸 잘 알고 있고 이번 기회를 살려 격차를 벌리려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단 한 포인트 차이로 선두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스프린트에는 또 다른 변수들이 긴장감을 더해요. 막스 베르스타펜은 6위로 출발하는데 이건 분명히 그와 레드불 레이싱이 기대했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난 거예요. 이런 불리한 포지션은 앞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제 스프린트 폼의 특성상 만회할 시간도 부족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바로 비. 인터라고스에서는 언제든 날씨가 뒤집힐 수 있어요. 비가 오면 그리드는 물론 챔피언십 판도까지 바뀔 수 있어요. 만약 노리스가 이 폴 포지션을 좋은 결과로 연결시킨다면 피아스트리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릴 수 있고 베르스타펜과는 더 큰 간격을 만들 수 있어요. 메시지는 분명해요. 노리스는 이번 주말만이 아니라 챔피언십 전체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피아스트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혹시 이번 스프린트가 노리스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는 순간이 될까요? 아니면은 비가 온다면 또 한 번 빗속에 베르스타펜이 클래스를 보여줄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걸 보고 싶으세요? 비 오는 레이스? 아니면 건조한 상태에서의 정면 승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하이프, 버튼 클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든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어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